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홍 교수님께서 전반부에서 탈질 촉매 하시고 뒤에서 이제 옥시데이션 캐탈리스트 결과들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주로 탈질 촉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발표를 함과 동시에 조금 이 촉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가는데 어떤 허들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거는 제목은 Dual Catalytic Reaction을 응용한 선박 및 제철소 석연로 질소산화물 처리용 좋은 탈질 촉매를 했는데 제가 Dual Catalytic Reaction이라고 제목을 넣은 거는 뒷부분에서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촉매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자체가 이렇게 듀얼 캐탈리틱으로 하나의 디낙스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ABS를 깨는 그런 또 다른 촉매적인 특성.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명명한 듀얼 캐탈리틱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재생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홍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제가 미세먼지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집진 저감 분야에서의 단장으로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어디서 하느냐면 포스코의 소별로에서 실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탈질 촉매로서 질소산화물을 깨는데 그거를 미세먼지 과제라고 하느냐? 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 자체는 미세먼지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전구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깨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자연적으로 이제 후속의 포토케미컬 리액션에 있어서 점점 미세먼지가 형성되어가는 루트 자체를 원천적으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을 깨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자체는 같은 당량비로서의 환원제인 암모니아를 넣어서 이 반응을 일으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온도 구간대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의 이 반응의 문턱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캐탈리틱 리액션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탈질 촉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촉매를 표면을 통과했을 적에 이것이 이제 효율, 낙스가 깨지는 효율들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00도 이상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바나디움의 활성 원소를 사용했을 때 잘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배연가스의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배연가스가 온도가 낮아지거나 등등 하면은 촉매가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 문턱 에너지를 점점 낮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촉매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응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독스 프로퍼티를 레독스 특성을 형성시킨다든지 아니면 산점을 아주 많이 형성시키는 초산점으로 간다든지 해서 이 디렉션이 저온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디렉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리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저온 영역에서 이 효율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 290도 이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슬립하고 그 다음에 SO2가 산화된 SO3와의 리액션에 의해서 암모늄 바이설페이트가 이건 연력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촉매 표면을 스티키한 이런 ABS가 막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촉매가 이제 피독되는 건데, 그래서 효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효율이 높으면서도 이 ABS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촉매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SO2가 거의 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ABS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아주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낙스 촉매의 발전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40여 년 이상의 그 발전에서 주로 커머셜하게 사용되는 것들은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의 조촉매를 쓴 이 바나딘 TiO2 촉매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250도 이하의 그 온도에서도 촉매가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ABS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에서는 이 문제를 촉매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처음에 제가 촉매 연구를 할 적에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액션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이 서피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서피스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셀렉션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촉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그 포커스였다면, 저는 사실 전공이 재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벌크 내에서의 전반적인 그 어토믹 스트럭처나 혹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컨트롤했을 적에 이것이 그 표면에 나타나는 서피스에서 나타나는 그 어텀과 그 일렉트론 이런 그 구조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이제 양자화학 계산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검증하기 위한 그런 그 분석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촉매를 개발하는 스킴을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제가 처음으로 그 2008년에 이 촉매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델링을 세우고서 어떤 조촉매를 했을 때 ABS의 문제를 좀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은 안 됐지만 density of state, 일렉트론의 레독스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둘 다 계산을 했을 적에 후보 물질로 나온 것들은 셀레늄, 안티몬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놈은 증기압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안티몬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면서도 저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모터 특성을 보여서 이놈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커머셜 촉매보다는 좋은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뭐 조금 더 좋았습니다. 상용 촉매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스코 신터링 퍼니스에 한번 응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보니까 그 신터링 퍼니스에서 칼슘이나 뭐 소듐 이런 것들이 땔가스에 포함됐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 촉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내구성도 더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구매 조건부 사업에서 쿠폰을 넣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상용 촉매는 특성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되어서, 그때는 이제 가격으로 해서 외산 촉매보다 뭐 한 가격이 한 50% 60% 정도의 저희 국산 촉매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단계 더 이제 좋은 촉매 개발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한 결과 이 세리아를 더 이제 첨가하고 안티모니하고의 그 시너지 이펙트에 의해서 이놈들의 이제 좋은 특성이 훨씬 더
올라가고 이놈을 또 서피스를 설페이션 시키는 그 표면 계질에 의해서도 그 산점들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좋은 특성, 촉매의 좋은 특성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개발된 그 촉매의 그 효율이 왜 더 높았는지, 혹은 이 촉매가 그냥 있었을 때와 그 다음에 표면을 설페이션 시켜서 개질시켰을 때 그런 미케니즘이 또 다릅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존에서의 또 그 설퍼에 대한 내구성도 상당히 그 높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 촉매를 그때 당시 220도 정도의 선박 저온에서 그 로우 프레셔 그 캐탈리스트 특성 요구하는 데서 거의 괜찮은데,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BS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까, 그 문제였는데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 촉매 같은 경우에는 저온으로 촉매를 특성 재다가 다시 이놈을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 자기 특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금방 낮은 한 250도 근방에서도 거의 원위치로 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용 촉매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관련한 그 30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재생 거동이 확실히 다른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마진을 더 주기 위해서 한 300도 이상 400도 그 가까이에서 선박을 210도에서 돌리고, 만약에 ABS에 의해서 피독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면 이 촉매가 빨리 리커버리가 되니까 그 재생시키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마진을 많이 줘서 한 300~400도에서 이거를 이제 재생시키는 이런 그 아이디어로서 이제 그 두산 엔진에서 아까 전에 홍 교수님 설명하셨던 그 IMO 티어 3 대응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한 4g 정도 만들던 그런 루틴한 그런 기술로 한 번에 뭐 2톤씩 만드는 이런 대량 기술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고요. 또 저희가 심지어는 뭐 여기에 들어가는 안티몬 혹은 세리움 같은 것을 국산 그 전구체를 국산화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더 같이 협업을 해서 완성을 해서 다 이 촉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촉매가 일부 성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놈을 온도를 한 300도 이상 올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가서 수십 번을 이렇게 해도 이제 다시 그 원위치로 올라가는 것들을 실험실에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이거의 뭔 뜻이냐면 한 번에 이게 한 달이라면 이게 10번이면은 뭐 1년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한 달도 더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서 실제 이 후단 엔진의 후단의 촉매를 이제 넣는 그런 것을 이제 거의 그 스킨 다 넣어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장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터보차저 전단에다가 촉매를 놓게 되면은 이 장치를 SCR을 놓아야 될 게 엔진의 그 복잡한 데서 그 중간에 놓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터보차저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터보차저와 그 엔진하고 사이에 따로 놔줘야 된다. 그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배의 그 스페이스의 그런 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치 조선에서 이 구조로 하려고 한 10여 년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못하게 된데 이제 저희 쪽에서 먼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재생 시스템을 도입해서 촉매가 ABS가 만들어졌을 때 이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촉매의 재생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 보수적으로 한 400도씨에서 촉매를 재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220도씨 레벨에서 그 촉매가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하고 키스트는 이런 것에 있어서 후속으로 해서 두산에서 한 10년 동안 50억을 출연해서 차세대 촉매를 개발하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지금은 회사가 바뀌었지만은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기술에 의해서 이제 장착된 그 엔진이 이게 수주가 이제 한 150여 대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150여 대 됐는데 그 엔진의 가격으로 하면은 150대 하면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선박 뭐 SCR 가격은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이 SCR 그 가격 SCR 때문에 결국은 이 엔진 수주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것이 이제 맞지 않으면은 IMO 티어 3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주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스코 소결로에 250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280도에서 그거를 오퍼레이팅하고 있었는데요. 280도씨에서 이렇게 이제 제1세대 촉매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선박에서 220도씨에 됐다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조금 더 진보됐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낮춰서 이 촉매를 더 낮은 온도에서 구동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포스코와 저희와 서로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백필터 뒤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의 온도 230도인데 28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덕트바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생 가스 갖고 이놈들을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다섯 개의 소결로에서 1년에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오퍼레이팅을 280도가 아닌 230도 영역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350억 중에서 한 200억 이상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는 이게 저온에서 해서 ABS 피독이 일어나게 되면은 400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280도 이 정도로 올리던 에너지 부생가스의 덕트 히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400이 아닌 한 280도씨의 열원으로 SCR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저희가 그냥 상용 촉매와 저희 쪽의 촉매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저희 촉매가 더 좋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좋은 특성이 좋다고 해서 이 정도로까지 내구성이 더 좋은 그거는 선뜻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를 ABS가 깨지는 온도를 저희가 한번 측정했을 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촉매 같은 경우는 저희 촉매 표면에서 ABS가 깨지는 이니셜 온도가 이제 180도 정도. 상용 촉매는 시작하는 온도가 한 26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220도씨에서 내구성 테스트인데요. 이 상용 촉매에서는 220도씨면은 ABS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촉매 같은 경우는 220도씨에서는 부분적으로 ABS가 깨질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온도 220도씨에서 저희 처음에는 ABS가 생성되는 속도와 ABS를 깨는 속도에 있어서 깨는 게 조금 늦을 뿐이지 이놈은 다이나믹 리커버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다이나믹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그 가설을 한번 실험실에서 다 한번 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용 촉매와 저희 촉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 300도 정도 했을 때 재생 특성들이 확연히 달랐고요. 특별히 이제 한 280도 정도에서 하면은 상용 촉매는 전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완벽하게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저희 가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이제 총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뭐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재생했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험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랑 과제를 시작해서 이 포스코 소별로 굴뚝에서 나오는 배양가스를 이 바이오 테스트 쪽으로 불러들여서 이쪽에서 SCR 촉매 반응을 다 했고요. 이제 이 촉매를 직접 파우더가 아닌 코르베이트 모노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촉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촉매 바인더도 최적화시켜서 이런 성능들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실에서 했던 재생 스킨들이 제대로 여기서도 현재 이런 이 상태는 뭐냐면은 전부 다 배기가스에 순수한 실험실에서는 뭐 그냥 이너트 가스에다가 배기가스 성분들을 모사한 것을 쓰지만은 이 경우에는 모사 가스가 아닙니다. 진짜 나오는 이 가스 갖고 280도 올라와서 놈들이 리제너레이션 되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280 재생 시 초기 성능 이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되는데 성능이 처음보다 더 높아지느냐? 이 높아지는 것은 촉매가 표면이 SO2가 있기 때문에 설페이션 돼서 산점들이 더 만들어져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240도씨면은 거의 재생을 안 하고 될 거라고 우리는 이제 프리딕션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240도씨에서는 아까 전에 ABS 디컴포지션 그래프를 보면은 상당히 잘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 리제너레이션 개념에서 둘 다 ABS의 생성과 깨지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런 확신들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재생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재생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더블 체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에서 실험하다가 저온 성능을 조금 더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200도씨에서 90% 이상 나오는 그런 촉매 조성들을 사용해서 촉매를 넣어서 이렇게 실험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촉매를 인위적으로 포이즌 시키게 됩니다. ABS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놈들을 이제 280도씨에서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뭐 재생을 한 72시간 정도 재생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실제적으로 해서 72시간까지 하지 않아도 재생은 이제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나서 다시 그놈을
죽이고 다시 재생했을 적에 원위치로 다시 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2주 정도에서 포스코에서는 그러면 이 촉매를 사용해서 그 광양 소교로에 적용을 하겠다는 구매 의향서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3월 8일 날은 그 저희가 이것에 대한 아마 저희 구매하는 세리머니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퓨처웍으로서는 뭐 이런 것들 제철소에서의 이 뒷단의 촉매를 제철소가 아니라 시멘트 회사의 뒷단에 넣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